이게 힐링이 되는 화요일 거예요. 날 추억에 예 추억에 해서 그냥 잠깐이라도 잊혀지고 이렇게 옛날 이제 햄스 때 인상을 사는 거지 또. 지금 문자 받았다니까. 아니 그 아침에 9시도 안 그렇지, 됐는데 어.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박 위원님, 뭐 법률위원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번호를 몰라요. 근데 내가 법률위원을 받은 게 작년 8월에 김기현 대표한테 그때 이제 임명장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뜬금없고 해서 피싱이다. 그 답장을 안 보냈어. 그러고서는 근데 이제 그날 박상수 변호사님이랑 마침 또 만났어요. 만나고 내가 이런 번호로 그 피싱 문자를 받았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아 진짜요? 그 번호가 맞는 번. 맞는 거는 진짜 한동안 했던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8시부터 9시쯤 넘어서까지 하는 방송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방송을 보셨나봐요 우리 대표님이. 근데 거기에 내가 여기다가 법률자문위원 강전혜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서 아마 문자를 하신 것 같아. 나는 피싱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답장도 안 하고 저녁까지 나를 만날 저녁까지 피싱이라 생각하고 답장도 안 하다가 나한테 번호를 보여줬는데 그 번호가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는 번호다. 어떻게 답장을 8시간 동안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애들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런 택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박성수 변호사를 같이 있던 분들이 진짜 답장하는 거를 이제 불러주는 거야. 노래 들어봐야지. 그래갖고 7줄을 써서 보냈어요. 내가 피싱인 줄 알고. 그랬는데 죄송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답장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근데 한 대표님이 저랑 가을날 번호까지 그래서 괜히 거의 혼자 문제감 느끼고 핸드밴드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피싱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때 답장 옆에 쓸 때 같이 검정치마? 그래가지고 한 대표님한테 답장 오면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승혜처럼 정수를 받으면 이렇게 아직 나오는 게 그게 아빠처럼 이제 불고 떠는 거 이게 영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메시지로 왔는데 이게 읽음이 아니라 그냥 전송대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또 너무 사생활이니까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울리지 않게 이렇게 해놓으면 상대방한테도 그거 뜨는 거 알죠? 문자 메시지. 그 한동훈님이 이제 그거 핸드폰 울리지 않게 공부 설정하셨습니다. 그게 떠요. 그래요? 똥포 아저씨. 밤에는 또 그거. 너는 뭐 이런 거 똥포 아저씨 이름 뭔지 알아? 아이폰엔 그런 게 진짜 네. 이름? 나는 아이폰 쓴 지가 성시경인데? 벌써 10년 됐는데 아니 아이메시지에서 아이메시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떠요. 예능에 나왔어 예능에 예능에 나왔어. 저녁에 몰랐다? 궁금하시다. 예능에 궁금하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전화번호 전화 좀 해놔요. 아니라 했죠 했죠. 어떻게 보면 그쪽 공신이 더 우리 된 거지 나한테 그 번호를 보여주면서 이건 분명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모르진 않아. 번호 왔는데 지금 나 쳐봐 건도공이 주는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재밌. 아이고 재밌어. 근데 그냥 진짜 재밌었어 이게. 근데 예능에 자. 나와서 똥파씨의 진짜 이름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맞아요. 똥포가 하다가 끝에 이제 똥포 다 붙여놨거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이름은 거기 성시경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의료공백에 대한 만난 국민 작가가 불안해소, 진짜 이름은 지역 필수 성시경이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똥파씨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한동훈 대표께서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야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맞네.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개코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맞아. 개선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민 지역 아이, 필수 정말 의료와 찡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에 바로 이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죠. 그래가지고 성시경 언제예요?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가 의대 그랬잖아.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검토공시에 더 문제에 대해 오래됐다고.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오늘 발표로 본다면 핵심은 이거네요. 2025년도는
그대로 갑니다. 2,500명. 그러니까 지금 뭐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도 지금 지금 랩하는 애들보다 2026년도는 한동훈 개코 대표가 있잖아. 얘기했던 개코 랩이 문제안이 아빠도 좋아.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맨 처음에는 아, 대통령실이나 그래?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 근데 아빠는 이런 시행할 수 랩을 없다는 입장이었죠. 지금처럼 그냥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랩보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개코나 중재안, 게리처럼 한동훈 이렇게 중재안을 자연스럽게 넘는 좋고 랩이 좋아요. 정부와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럴 협상의 한번 여지를 들어봤어. 이제 협상안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아니, 있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우선 의료 아빠 대란이라고 취향. 하는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게리랑 개코가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랩이 엄청. 근데 이거를 승현아, 이제 다른 애들은 랩하는 협상의 애들이 이거 테이블로 못 나올 수 들어간대. 있는 중요한 얘는 계기가 지금 마련됐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근데 그런 걸 못 따라간 2026년 거지. 정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언급을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걸 못 따라간대. 지금까지 뭐 한동훈 승현이 대표 혼자 얘기했는데 랩도, 몰입돼서 게리, 뭐 랩은 아무 의견이 안 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일본에 뭐 몇 마디를 하는데 뭐 이게 있대. 근데 이 게리 랩은 아무도 이러한 못 점에 들어간대. 있어서는 지금 어느 애들. 정도 정부와도 약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계도 테이블에 나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거죠. 의료계 같은 경우 정부에서 통일안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변협 변호사들 대한변협 하나밖에 없는데 의료계는 뭐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정의협회도 있고 의료계도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의의 대표가 거예요, 지금.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밤 10시 반까지 했거든요. 저희들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응급의사회 회장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전 의사협회 의사가 왔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의사회 회장도 왔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의협이 이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이 없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의협이 이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대요. 참프가 없어요. 네, 근데 누가 대표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협 회장이 아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면 의협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의협이 한 번씩 회장이 바뀌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BJ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탄핵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의협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제 제가 언뜻 든 게 어제 오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의협의 리더십이 없다라는 걸 이구동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열린 자세, 그러니까 정부와 당이 열린 자세를 보여줬으니까 의사도 이제 단일 대우를 좀 만들어가지고 협상장으로 나와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그 양로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추경호 원대가 2026년 의대 증원 포함해 의료계 원점 논의 가능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진짜 큰 겁니다. 이건 정말 변화예요. 아니, 오늘 정부와 되나?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아니 못다니까. 의료 아니 아빠 개혁이라는 주말에 출근할 수 있어. 의료 개혁이라는 같이 이런 목표를 함께 고민하면서 의료 개혁 그럼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배드락투는 무조건 보고 싶어. 와는 지금도 아빠 엄청 좋아.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대화 채널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 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계와의 어떤 대화 채널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지금 일단 회장 만나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동훈 스님과 대표에게 그래도 어떤 정신세계가 대화로서 대화 채널로서 그래도 괜찮네. 하는 게 뭐는 어떨까 그런 걸 아니 굉장히 이거 많이 말씀을 아니 드렸었는데 음악 보는 거. 이번에 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한 대표가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유의하자고 아빠한테 했던 거에 같이 해야 되는데 대해서 음악 대통령실에서 부르면 괜찮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스탠스가 강했었는데 이게 설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아직 50이 조금 안 돼. 50이 정말 50도 안 됐네요.
50일 남았어요. 한달 조금 넘었어요. 네, 이 동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정무적으로 좀 능력을 발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좀 2026년 깔끔히 좀 정원에 예쁘네. 대한 유예안은 대통령실은 물론 뭐 이렇게 찍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깔끔. 협상안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하나였고 그런 여러 가지 협상안 중에 하나였고 그 안 중에 하나를 한동훈 대표가 협상안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 거니까 협상을 하는 협상을 하는 한 파트너는 그 협상안을 숨기고 있다가 겉으로 꺼낼 수 있는 한쪽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또 한쪽 협상하는 사람은 그걸 공개적으로 꺼내서 협상하는 방법이 있는 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협상안을 양쪽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물밑으로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하나의 협상안을 가지고 일단 저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 양쪽이 다 윈윈한 전형적인 한국 그러니까 이제는 공을 의료계가 여기도 주말 남자 목소리 하겠죠. 나오는데 네, 그게 남자 어제 목소리. 제가 테일러 토론회 스위프트 하면서 알지? 좀 들었던 생각이 의료계에서도 증원을 아예 거부한다라는 입장은 명분 없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의료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 박은식 전 비대위원은 350명은 의료계에서 받을 수 있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400에서 500명 정도까지는 의료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적 증원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증원이라는